네, 오늘은 PQDT 글로벌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PQDT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실제 적극적으로 활용 중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데이터베이스 이름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줄임말로 PQDT 글로벌 이렇게 간단하게 부르고 있는데, 전체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프로퀘스트 디저테이션 신테시스 글로벌이라고 합니다. 얘를 줄여서 PQDT 글로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디저테이션 스테시스 둘 다 학위 논문을 뜻하는 단어고 프로퀘스트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해외 학술 DB로 분류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발간된 자료를 모아서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를 붙였습니다. 즉, 프로퀘스트에서 제공하는 석박사 학위 논문 전문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QET 글로벌 더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프로퀘스트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릴게요. 저희 프로퀘스트 회사는 미국 의회 도서관의 공식 지정 학위 논문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국립중앙도서관이고요.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대표 도서관으로서 국내에서 발간된 학위 논문들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미국 의회 도서관이고 저희 프로퀘스트사가 미국 의회 도서관의 공식 지정 학위 논문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큐리티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북미 지역 쪽의 석박사 학위 논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북미 지역, 특히 미국과 캐나다 쪽. 그래서 보시면 미국 상위 대학교 알고 계시는 뭐 하버드, 예일, 미시간, 스탠포드, 시카고, 듀크 등등의 미국 상위 대학교, 미국 주요 상위 대학교의 학위 논문들을 수집해서 PQDT 글로벌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퀄리티의 자료들 PQDT 글로벌 오셔서 간단히 검색만 해보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자, 우측 상단에 제공 컨텐츠 테이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제공 연도. 자, 원문으로 봤을 때 1743년도부터 현재까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서지 초록까지 다 포함하면 커버리지 훨씬 늘어납니다. 1637년도부터 현재까지 정말 까마득한 옛날 자료부터 현재까지 커버리지가 엄청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석사, 박사, 학위 매년 매 학기 이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신 자료들 역시 피큐리티 글로벌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리지가 정말 압도적인 데이터베이스이고요. 자, 제공 건수 같이 보시면 서지 초록 다 포함했을 때 무려 516만 건에 육박하고 이 중 원문은 석사 63만 건, 박사 218만 건 해서 약 281만 건연 1만여 건의 원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정말 사실 말도 안 되는 커버리지에 정말 많은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이제 PQDT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스토리로 풀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PQDT 글로벌 전 주제 분야 커버하고 있어서 오늘 교육 들으시는 모든 분들 연구하시는 분야에 맞춰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석사, 박사 매 학기 매년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연간 한 20만여 건의 학위 논문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신 정보 역시도 PQDT 글로벌에서 학위 논문 형태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웹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로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학위 논문 안에서 같이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첨부 자료, 부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동영상, 오디오, 데이터셋, 설문지 등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부록 자료들 같이 전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PQDT 글로벌에서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 약 100여 개 국가에 3,100여 개 구독기관에서 400만여 명의 연구자가 본인 연구하시는 데 있어서 PQDT 글로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 중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제하실 때, 연구하실 때, 보고서 쓰실 때 저희 PQDT 글로벌 두루두루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연구하실 때, 학습하실 때 여러 자료들을 보통 참고로 하시겠지만 그중 학위 논문 자료를 왜 봐야 되는지, 이 자료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시트 하나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보통 학술지 논문, 뭐 전자책, 오디오, 비디오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 참고하시겠지만 학위 논문도 굉장히 하나의 학술 자료로서, 하나의 주요 학술 자료로서 굉장히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모든 논문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학위 논문들 역시도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거나 새로운 논문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성과를 제공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석사, 박사 매 학기 매년 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신의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 최신 연구 통찰, 인사이트 같은 부분들을 학위 논문 컨텐츠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 대한 폭넓은 선행 조사를 바탕으로 주제가 선정되고 관련 문헌을 참고로 하는 연구 결과물이라서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연구 결과물이지만 이제 석박사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미 엄밀한 평가를 받은 질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연구 결과물 하나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하시는, 전공하시는 분야에 잘 쓰여진 학위 논문 한 편을 제대로 읽어봐 주시는 게 이제 전공하시는, 연구하시는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보시면 같은 주제의 논문이 학위 논문 또는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이 됐을 때 페이지 차이 제가 기술해 놨던 부분인데요. 학위 논문 이제 석사 학위 논문은 뭐 1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박사 학위 논문은 정말 많으면 300페이지도 넘게 이제 육박하는 이제 약간 굉장히 많은 양을 어, 사실 자랑하고 있는 자료라서 쉽게 이제 그 접근, 시도조차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는데 그만큼 A부터 Z까지, 1부터 10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하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을 처음 쓰시는 분들,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하셨거나 최신 연구, 뭐라 해야 될까요? 방법, 아니면 이제 실험 방법, 뭐 스토리텔링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학술지 논문은 페이지 리밋이 다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결과 중심적인 자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학술 컨텐츠마다 갖고 있는 그 특징, 장점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각각의 컨텐츠의 특징, 장점을 아시고 연구하실 때, 학습하실 때 여러 종류의 학술 컨텐츠를 참고로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접속 방법 설명드릴게요. 언급하는 세 단계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서관 사이트 로그인을 해주세요. 현재는 그 코로나 때문에 직접 학교에 등교하고 계시지 않은 상황이셔서 다들 교외 접속에 해당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서관 사이트로 가셔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속 기관의 이용자로서 인증을 받고 도서관 사이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학술 컨텐츠를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두 번째로 이거는 도서관 사이트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뭐 학술 DB, 학술 자료, 전자 자료, 데이터베이스 다양한 이름의 메뉴가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면 PQDT 글로벌을 접속할 수 있는 접속 링크가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도서관 사이트마다 달리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뉴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 도서관 사이트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PQDT 글로벌을 구독하시는 기관인 경우에만 해당 루트로 PQDT 글로벌 링크 클릭하셔서 접속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 접속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도서관 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PQDT 글로벌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어떤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지 학위 논문의 특징, 장점들, 그리고 접속 방법까지 설명을 드려봤고요. 실제 PQDT 글로벌을 활용해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공되고 있는 기능들, 활용하실 수 있는 팁들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접속 방법대로 도서관 홈페이지 통해서 PQDT 글로벌 링크 클릭을 해주시면 손쉽게 PQDT 글로벌 바로 접속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좌측 상단에 새로 고침해 볼게요. 좌측 상단에 PQDT 글로벌 이름이 보여지고 있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쓰고 계시는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퀘스트 모든 데이터베이스 그 구성이 비슷비슷한데 이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마다 제공하고 있는 검색 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PQDT 글로벌에 맞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접속하시면 이제 프로캐스트 모든 DB가 해외 DB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인터페이스 언어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영어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 대다수가 영어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에 있는 컨텐츠를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이시라면 인터페이스 언어 자체는 큰 허들이 되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인터페이스 언어 바꾸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니까 알려드릴게요.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
가장 끝에 지구본 모양 아이콘 클릭.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인터페이스 언어 옵션 보실 수가 있고요. 편하신 언어 선택하셔서 인터페이스 언어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념해 두셔야 될 게 이 부분 인터페이스 언어를 바꾼다 뿐이지 제공되는 컨텐츠 언어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컨텐츠 영어 자료라는 점 이용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 언어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접속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상황이라 조금 로드가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이름 하단에 가보시면 인터페이스 언어 한국어로 이렇게 바뀐 부분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세 개의 검색 유형 제공되고 있어요. 기본 검색, 고급 검색, 찾아보기 검색. 처음 접속하시는 페이지가 기본 검색 페이지입니다. 홈 화면에 해당이 돼요. 자, 보시면 구글처럼 검색창 바로 보여지는 형태라 기본 검색은 가장 쉽고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검색 유형이기도 합니다. 하단에 가보시면 피키디티 글로벌 관련한 설명 간단하게 나와 있고 하단에 주제 적용 범위. 근데 이 부분 사실 다 합쳐보면 전 주제 분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전 주제 분야 데이터베이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본 검색은 머릿속에 떠오른 검색어, 키워드를 바로 기입하시면 되는 가장 간단한 형태라서 오늘은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요. 고급 검색과 찾아보기 이 두 개 유형을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찾아보기 살펴볼게요. 찾아보기, 영어로는 browse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피큐리티 글로벌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조금 더 이렇게 브라우즈, 둘러보시기에 편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주제별, 지역별 두 개의 탭으로 피큐리티 글로벌 컨텐츠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제별 찾아보기 탭 가보시면 이제 말 그대로 주제어가 ABC 순으로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리스트가 엄청나게 길고요. 각각 시작하는 알파벳 키워드로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주제어를 찾아보시는 거 가능하시고, 네, 이렇게 들어가셔도 리스트가 엄청나게 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 예를 들어 알파벳 O를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스크롤바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스트가 엄청나게 길어요. O로 시작하는 주제어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컨트롤 F 누르셔서 organization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제가 기입한 검색어가 포함된 부분을 하이라이트해서 바로 보여줍니다. 즉, 인터넷 브라우저 자체가 제공하는 찾기 기능을 써주시면 조금 더 손쉽게 주제어들 살펴보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구글 크롬 오늘 쓰고 있고요. 컨트롤 F 누르시면 이런 검색 기능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Organization Development, Organization Theory, Organizational Behavior, Change, Justice Learning, Structure Theory 이런 식으로 그 조직 경영, 뭐 조직 뭐라 해야 될까요? 변화, 개발, 뭐 구조,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들을 한꺼번에 이쪽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저희 코로나 이전 시대를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저희 도서관에 단행본 빌리러 가셨을 때 보시면 DDC 주제 분류에 따라서 단행본들이 쫙 정리되어 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PQDT 글로벌에서 제공하는 모든 석박사 학위 논문들이 주제에 따라서 쫙 정리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주제어를 이런 식으로 검색하셔서 손쉽게 접근이 바로 가능하세요. 자, 예를 들어 Organizational Structure라는 주제어를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목록을 한번 열어보시면 그 다음에는 나라 이름이 ABC 순으로 보여집니다. 즉, 해당 학위 논문들이 출판된 국가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고요. 보시면 북미 지역 쪽이 메이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쪽 자료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주별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캐나다 쪽 62개 문서 만약에 이쪽에서 클릭을 하시면 캐나다 소속의 Organizational Structure 관련된 주제로 발간된 학예 논문들이 62건이 있다라는 뜻이고 클릭하시면 그 부분의 그 검색 결과를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목록을 열어서 그 하이어라키 위계에 따라서 보실 수가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 목록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그 다음에는 캐나다
구분되어져 있는 소속 기관들, 그러니까 기관명들이 ABC 순으로 그 다음에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 유니버시티 오브 오타와 토론토에서 14개 문서 이때 클릭을 하시면 캐나다의 유니버시티 토론토라는 기관에서 발간된 오거나이제이셔널 스트럭처 관련된 학위 논문들 14편의 검색 결과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특정 학위 논문들을 찾고자 하실 때 이런 위계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주제 분류별로 조금 더 두루두루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적합한 검색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었고요. 자, 이어서 지역별 찾아보기 탭도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이름 그대로, 이번에는 나라 이름이 ABC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보시면 알파벳 S 눌러보시면 사우스 코리아 바로 보이실 거예요. 목록 열어보면 사우스 코리아로 구분되어 있는 기관명이 그 다음에는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고려대, 카이스트, 서울대, 서강대, 숭실대, 뭐 연세대 다양한 기관들의 문서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에서 목록을 또 열어보시면 이번엔 주제어가 ABC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위계가 하이어라키가 이렇게 설정돼서 주제어 기준으로 또는 지역 기준으로 접근해서 학위 논문들 자료를 살펴보실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주제어 기준으로, 지역 기준으로, 소속 기관 기준으로 학위 논문 자료를 좀 두루두루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적합한 검색 방식이 찾아보기 검색 유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파벳 U 한번 가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사추세츠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쪽에서 목록을 열어보시면 매사추세츠 주에 소속되어 있는 이번엔 소속 기관들이 ABC 순으로 정리가 쫙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보시면 하버드 유니버시티 이쪽에 있어요. 압도적으로 문서 개수 많은 거 바로 문서 보기 쪽에 개수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목록을 열어보면 이번엔 주제어가 ABC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발간된 여러 가지 학위 논문들 중에서 연구하시는 주제 분야, 전공 분야에 맞는 학위 논문들을 좀 뽑아서 빨리 보고자 하시는 분들께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Alternative Education 두 개 문서 보기 클릭하시면 해당 주제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발간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논문들 두 건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또는 매사추세츠 주 말고 이번엔 뭐 코네티컷 뭐 이런 주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목록 한번 열어보시면 예일대에서 발간된 굉장히 많은 개수의 학위 논문들 바로 클릭해서 보실 수도 있으시고 목록 열어서 여러 가지 주제어에 따라 분류된 학위 논문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처럼 조금 더 두루두루 학위 논문 자료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찾아보기 검색 유형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이어서 고급 검색 한번 가볼게요. 자, 기본 검색에서 검색어 넣으시고 검색 결과에서 좌측에 안내되는 여러 가지 검색 필터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좁혀 들어가시는 식의 검색 방법은 워낙에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고급 검색을 해보시면 훨씬 더 디테일한 검색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굉장히 상세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오히려 아주 마이너하게 좁혀 들어가셨다가 하나하나 목록을 열어가시면서 점차 넓혀 나가는 식의 역방향의 검색을 실제 하시는 것도 이쪽에서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고급 검색만 씁니다. 기본 검색은 사실 거의 안 써요. 그래서 그만큼 고급 검색 익숙해지시면 훨씬 더 디테일한 검색 설정이 이쪽에서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급 검색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자, 기본 검색에서처럼 검색창에 원하시는 검색어를 기입하시는 건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지금도 원격 교육이죠.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원격 교육, 원격 학습에 대한 관심도, 인지도, 연구, 학습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 관련된 키워드 검색어를 한번 넣어 볼게요. 보시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리모트 러닝 같은 단어 많이 쓰시죠? 근데 학계에서 보시면 이모트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도 동의어식으로 같이 많이 쓰고 있고요. 행 추가 누르셔가지고 검색어 최대 10개까지도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리모트 러닝, 리모트 에듀케이션, 그리고 리모트 트레이닝 같은 단어들도 학계에서 곧잘 동의어로 많이 쓰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의어지만 이제 조금 더 달리 표현되는 단어들을 함께 같이 검색어에 넣어서 검색을 해주시면 원격 교육, 원격 학습 관련된 자료들은 빠져나갈 구멍 없이 검색 결과로 다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동의어 같은 거 검색하실 때도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있고요. 뭐라 될까요? 이제 연산자 부분을 직접 선택하셔서 검색어 간의 관계를 정의하실 수도 있으세요. and or not 같은 연산자들 직접 설정하실 수도 있으시고, 사실상 리모트 러닝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기 때문에 저희 프로캐스트는 이런 식으로 복수의 단어를 넣으셨을 때 and 연산자 관계를 기본적으로 가정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리모트 and 러닝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인식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엔드 연산자 이미 많이 쓰고 계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얘는 이제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문서상에 리모트라는 단어와 러닝이라는 단어가 모두 들어가 있는 문서를 이 경우 검색 결과로 보여주게 되지만 함정이 있어요. 리모트라는 단어와 러닝이라는 단어가 문서 안에 얼마나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그 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리모트라는 단어와 러닝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개별적으로 각기 쓰였기 때문에 원격 교육, 원격 학습과 관련되는 자료로서는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자료들도 검색 결과의 상위에 보여질 수 있는 약간의 뭐라 될까요? 함정, 단점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럴 땐 큰 따옴표로 이렇게 넣어서 구문 검색을 하라라는 식으로 설정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검색 팁들은 모두 구글 검색에서도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 상단에 가보시면 검색 팁 글자 보이실 텐데 검색 팁 클릭하시면 저희 도움말 페이지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쪽에 모두 거론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검색어 간의 and 연산자 관계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 구문 검색이 필요한 경우 큰 따옴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산자 and or not, near 같은 연산자들 설명 예시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에 가보시면 연산자 우선권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 괄호 같은 거를 활용을 해주시면 연산자 우선권을 떠나서 먼저 연산식 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적용될 부분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직접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간단하게 오늘 넘어갈게요. 그리고 물음표, 별표, 와일드카드 절상 문자인데요. 특수 문자 쓰는 방법 역시도 설명 예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급했던 모든 검색 팁들 구글 검색에서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 다른 해외 DB에서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요모조모 쓰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다양하게 조합해서 검색을 실제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출판 날짜 같은 부분도 바로 특정 연도라든지 최신 자료들, 특정 날짜 범위 이런 식으로 조정하실 수도 있으시고 이 상태에서의 검색 결과를 보시고 여러 가지 검색 필터를 디테일하게 쓰시는 것도 가능하시지만 검색 필드 우측에 마련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PQDT 글로벌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검색 필드 안내가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검색 필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문서 제목, 본문, 키워드, 저자, 초록, 대학 기관, 뭐 지도 교수, 참고 문헌, 학위 논문 번호 이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검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검색 필드를 제가 만약에 지정을 한다. 예를 들어 본문, 뭐 문서 제목 이런 식으로 넣어 놓는다. 그러면 앞서 필드를 지정하지 않고 검색했을 때의 검색 결과와는 또 판이하게 다른 검색 결과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본문 필드에 리모트 러닝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 있고
본문 필드에 마찬가지로 리모트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 있고 문서 제목에 리모트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문서들만 이 경우 검색 결과로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검색 결과 개수가 완전히 다르거나 포함되는 내용들도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급 검색을 지정하시고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디테일한 검색까지도 하실 수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왜냐하면 학위 논문을 제공해드리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학위 논문이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가 넘는 자료들도 부지기수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술지 논문에 비해 페이지 수가 많다 보니까 학위 논문 자체를 이제 조금 살펴보시는 거에 있어서 약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세요. 근데 보통 학위 논문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냐면 특정한 저자의 어떤 특정한 학위 논문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검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연구하시는 주제 분야에 주요한 연구자들, 저명한 연구자분들이 뭐 탑 5, 탑 10 이렇게 딱 좀 정해져 있으시고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자분들의 학위 논문을 역으로 찾아보고자 하시는 경우들이시거나 뭐 지도 교수님의 학위 논문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주요한 저명한 연구자들의 지도 교수가 쓴 학위 논문을 찾아보시거나 이런 식으로 특정한 저자의 특정 학위 논문을 정확하게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다수세요. 그렇다 보니 이런 디테일한 검색이 그 경우에는 훨씬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단에서 이런 검색 필드 쓰시는 방법도 유용하시고요. 하단에 가보시면 자주 쓰시는 그 필드를 저희가 따로 추가 검색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먼저 가장 하단에 옵션 한번 살펴보시면 원고 유형, 학위 논문 전문 DB이기 때문에 유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이제 하이어라키를 따지면 박사 논문이 더 위이기 때문에 박사 논문만 살펴보겠다. 또는 석사 논문만 살펴보겠다. 이쪽에서 선별적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비영어권 자료들이 그래도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근데 그래도 영어 자료가 가장 메이저라는 점 이용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자, 지도교수, 대학명, 기관명, 주제명식에 검색어를 또 많이 넣으셔서 저희가 추가 검색 옵션으로 아예 필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명 검색하시는 분들 학위 논문 컨텐츠 중에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저자명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기입하지 마시고 우측에 마련되어 있는 룩업 필터 활용해 보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저자 찾기 룩업 필터 마련되어 있어요. 클릭을 해보시면 저자 이름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창이 별도로 뜹니다. 자, 이쪽에다 검색 한번 해볼게요. 현재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부인인 질 바이든, 퍼스트 레이디죠. 질 바이든 여사의 학위 논문을 좀 찾고자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라는 성을 포함으로 놓고 룩업 필터에다가 찾기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때 보여지는 검색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부분이냐면 PQDT 글로벌이 등록된 모든 학위 논문들 중에 저자 이름에 바이든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저자 이름을 리스트로 쫙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자 이름을 기입하시기보다 룩업 필터 통해서 보다 정확한 저자 이름을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훨씬 더 정확한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질 바이든 여사의 풀네임이 질 제이콥스 바이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시면 질 제이콥스 바이든 바로 보이실 겁니다. 우측에 가보시면 개수도 보이는데 해당 저자 이름으로 등록된 학위 논문이 한 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해석하셔서 원하시는 저자 이름 정확하게 찾아서 선택하시고 검색에 추가 눌러주시면 정확한 저자 이름을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필드에다가 기입하지 마시고 우측에 마련되어 있는 룩업 필터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지도교수 찾기도 이름 검색이라 마찬가지인 부분입니다. 대학 기관 찾기 한번 볼까요? 이름 그대로 PQDT 글로벌에 등록되어 있는 대학 이름 또는 기관 이름을 검색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에서 뭐 하버드 자체를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가능해요.
포함으로 했기 때문에 하버드 관련된 그 대학 이름 3건이 바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 우측에 개수가 보여지고 있어서 압도적으로 많은 자료를 저는 보통 추가하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 원하시는 대로 선별적으로 선택하셔서 검색에 추가 눌러주시면 이처럼 보다 정확한 대학명, 기관명, 이름 찾아서 검색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양식 비우기 눌러서 리셋 한번 해볼게요. 자, 리셋했고요. 자, 이번에는 주제 찾기, 색인 용어 찾기 이 부분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이제 앞서 저희가 찾아보기 검색 유형에서 봤던 주제어 리스트 있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제에 따라 PQDT 글로벌의 모든 학위 논문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검색하셔서 지정하셔서 검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색인 용어, 키워드 이 부분은 이쪽으로 검색하시는 것도 가능한데 이 주제나 색인 용어 부분은 저자가 본인의 학위 논문을 이제 게재할 때, 제출할 때 직접 선택한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저희 프로페스트 학위 논문 편집팀에서 해당 학위 논문들을 리뷰하고 알맞은 주제, 알맞은 색인 용어, 키워드를 선정한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느 쪽을 검색을 하시든 이제 주제 분야별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자료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적합한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 찾기 로커 필터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로커 필터 클릭하셔서 이제 주제를 이쪽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 찾아보기 검색 유형에서 봤다시피 주제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보다 디테일한 주제어를 애초에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자, 오늘 저는 앞서 제가 원격 교육, 원격 학습 이런 쪽 키워드로 이제 살펴봤었는데 동일하게 IT와 뭐 이제 그 에듀케이션, 교육 쪽 관련된 기술들 이제 원격 학습, 원격 교육으로 이제 대표되는 부분들인데 어떤 식으로 해당 주제 분야에 자료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를 온라인 클래스, 이러닝 클래스 이런 부분들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포괄적으로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로 묶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로 주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다방면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제 부분이기 때문에 개수 되게 많죠. 체크하셔가지고 하나의 주제가 현재 선택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검색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이번에는 educational technology로 이제 교육 쪽 관련돼서 이제 이런 IT적인 부분들이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또 주제 부분으로 검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educational technology, technology education 상대적으로 개수가 educational technology가 훨씬 많네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만 선택 한번 해볼게요. 현재 총 2개의 주제가 현재 선택이 됐고요. 이어서 이제 또 학계에서 많이 거론되는 부분인데 웹스터디즈.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부분이라 웹스터디즈. 스터디 말고 스터디즈 복수 형태로 또 포괄적으로 검색을 해서 마땅한 주제어 바로 또 도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3개의 주제어를 총 제가 선택을 했고요. 해당 3개의 주제어들을 5어 연산자 관계로 가정을 하고 있어서 검색에 추가해 볼게요. 엔드 연산자 쓰시거나 5어 연산자 쓰시거나 편하신 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에 추가해 주시면 제가 설정했던 그대로 Information Technology, Web Studies, Educational Technology라는 정확한 주제어들이 5어 연산자로 연결되어진 형태로 주제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검색하시는 것도 가능하신데 저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추가적으로 제가 특히 e-learning 클래스 뭐 클래시스 복수로 한번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러닝 관련된 단어를 넣어가지고 조금 더 스페시픽한 주제를 좀 찾고자 해요. 근데 얘도 그냥 넣지 않고 필드까지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핵심 키워드라서 제 기준에는 문서 제목에 반드시 언급되어 있는 문서들만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정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검색 한번 해보면 엄청나게 적은 검색 결과가 아마 도출이 될 겁니다. 검색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정말 잘 줄였네요. 2건 떴어요.
지금 막 몇백만 건에 육박하는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 두 건으로 추린 정도면 정말 검색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검색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검색 결과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검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느냐가 결국에 조금 더 유용한 검색 결과 자료들을 살펴보심으로써 전체 연구하시는 학습하시는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시는 데에 많은 편차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팁들 활용하셔가지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검색, 데이터베이스 활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건 필터 쓸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필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는 여러 가지 필터 중에 이제 PQDT 글로벌에서 쓰고 있는 독특한 필터 중에 하나는 대학 기관, 그리고 대학 기관 위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독특한 필터입니다. 왜냐면 해당 학위 논문이 어떤 대학, 어떤 기관에서 출판됐는지, 그리고 그 대학 또는 기관의 위치가 어디인지 같은 게 주요 필터 항목으로 많이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필터 항목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주제 필터 한 번쯤 꼭 살펴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보시면 탑5가 먼저 보여지고 있고 각각 필터마다 하단에 추가라는 단어 보이실 거고요. 이 부분 선택해 보시면 추가 옵션 창, 즉 이제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옵션 창이 설정 창이 뜨게 됩니다. 자, 보시면 제가 주제어 자체를 굉장히 한정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된 주제어들 리스트 보여질 거예요. Educational Technology, Community College Education, Information Technology, Teacher Education, Web Studies 이런 식으로 제가 지정했던 주제어들과 연관성이 높은 주제어들 리스트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수가 많은 순부터 적은 순으로 역순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연구 주제 분야에 러프하지만 트렌드를 좀 읽어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사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학계에서 같이 제가 기입한 연구 주제 분야와 같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힌트 삼아서 새로운 검색어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으시죠. 커뮤니티 컬리지 에듀케이션 이런 부분들 역시도. 그래서 주제 필터는 꼭 한번 이제 설자 쓰시지 않더라도 참고로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얼마든지 주제어들은 다양하게 포함하시거나 제외하시거나 설정 창 목적 그대로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제가 기입했던 검색어들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어서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 타이틀을 보시고 이 자료 좀 괜찮은데 하셨을 때 그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해당 자료에 본문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디테일하게 자료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탭은 여러 개로 현재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클릭하시는 자료마다 탭 개수는 모두 다를 수가 있습니다. 풀텍스트 PDF, 미리 보기 PDF 모두 PDF 뷰어가 마치 탑재되어 있듯이 원문 형태를 바로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PDF 다운로드 버튼 활용해 주시면 원문 바로 PDF 형태로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학위 논문 콘텐츠를 활용하실 때 제가 정말 좀 200% 활용 꼭 해보시게끔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목차 부분에 보통 이제 다 마련되어 있는데 챕터 2에 보시면 리터레처 리뷰 파트 보이실 거예요. 리터레처 리뷰.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에 보통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저자가 해당 논문을 쓸 때 참고했던 이전 연구 결과물들을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논문 한 편 쓰실 때 선행 연구 단계 때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 쓰시죠? 그래서 잘 정리된 선행 연구 결과물을 다른 논문에서 참고로 하실 수 있으세요. 또는 논문을 쓰시는 목적이 아니시더라도 연구하시는 주제 분야, 전공 분야에 잘 쓰여진 학위 논문에 이제 이런 리터레처 리뷰 파트를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과거에 해당 연구 주제 분야에 있어서 어떤 주요 자료들이 있었고 그 주요 자료들이 어떤 것들을 시사하고 논의가 되었었는지를 정리해 놓은 부분이라 이제 연구하시는 분야의 큰 그림을 리터레처 리뷰 파트를 통해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를 통해서 연구하시는 주제 분야에 있어서 어떤 주요 자료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주요 자료들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필요한 자료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파트가 이 리터러처 리뷰 파트예요. 전체 내용을 보시지 않더라도 리터러처 리뷰 파트를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해보시는 거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드리고요. 자, 보통 이런 그 컨클루전 쪽에 같이 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논문인 경우에는 챕터 5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이 부분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 그대로 해당 저자가 본인이 이제 이 그 논문을 쓰시면서 조금 아쉽다고 느껴졌거나 추가 연구를 진행할 때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 향후 연구에 이제 추가적으로 디벨롭할 부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인 연구에서 아쉽거나 부족했던 점을 이제 거론하고 있어서 이제 사실 논문을 쓰실 때 논문 주제만 선정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주제 선정 자체가 어려우실 텐데 그런 부분들의 힌트를 이런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쪽에서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구 주제, 디벨롭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 분야에 대한 청사진 힌트 같은 부분들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이 파트를 통해서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초록 세부사항 탭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해당 논문에 이름 그대로 초록과 세부사항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초록, 저기 보시면 번역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정확한 서지 정보 이쪽에서 제공이 됩니다. 자, 보시면 저자 이름, 뭐 키워드, 분류, 주제 이런 부분들이 하이퍼링크가 현재 걸려 있는데요. 클릭하시면요. 웹스터디즈를 만약에 제가 클릭해요. 그럼 주제에 웹스터디즈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의 리스트들을 검색 결과로 바로 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꼬리 물기 검색이 가능해요. 웹DB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서 선행 연구하실 때 연관성 높은 자료, 관련성 높은 자료를 두루두루 많이 살펴보실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꼬리 물기 검색 그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자 이름 클릭하시면 해당 저자가 쓴 다른 학위 논문들 바로 이어서 보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200%이 부분도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참고문헌 탭. 실제 논문 쓰시는 연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탭이에요. 해당 학위 논문에 거론된 모든 그 참고문헌 리스트들이 웹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퍼링크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 클릭하시면 해당 논문 바로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 연구 같은 거 하실 때 굉장히 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비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뭔가요? 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 프로캐스트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인 경우에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필요한 부분들 선택하셔서 복사하시고 구글 스칼라 가서 붙여넣기 검색해 주시면 해당 자료 무조건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측 가보면 공통된 참고문헌을 가진 다른 문서, 관련 항목 이런 식으로 연관성, 관련성 높은 자료들을 링크로 추천해서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행 연구하실 때 이런 링크들 다양하게 활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한 경우 상단에 인용 버튼 누르셔서 인용꼴을 간단하게 생성하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 APA7 스타일 업데이트 됐거든요. 저희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출력 스타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MLA8 원하시는 출력 스타일, 사이테이션 스타일 선택해 주시면 그 스타일에 맞춰서 인용구 바로 생성해 줍니다. 복사 붙여넣기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메일로 해당 자료를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메일 주소, 본인 메일 주소를 넣으시거나 다른 랩실에 박사 분들의 메일 주소를 넣으셔서 공유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메시지 같은 것도 넣으셔서 계속 버튼 누르시면 해당 자료를 메일로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모든 옵션 마지막으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모든 저장 옵션 이쪽에 안내됩니다. 픽스드 URL 공유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거나 레포웍스 같은 서지 관리 툴 활용하고 계시는 기관이시라면 내보내기 기능 이쪽에 있어요. 레포웍스 클릭하셔서 간단하게 내보내기 기능 활용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기타 저장 옵션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결과로 돌아가기 가셔서 얼마든지 복수의 자료를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서 해당 두 건에 대한 인용글을 생성하시거나 메일로 보내시거나 모든 저장 옵션 클릭하셔서
클릭하셔서 레퍼스에 내보내기 쓰시거나 모두 가능한 부분이니까 플랫폼 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다방면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PQDT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데이터베이스고 어떤 자료들 들어가 있고 어떤 기능들 제공되고 있고 활용 팁들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교육 참고로 하셔서 PQDT 글로벌 활용하실 때 어, 많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제 하실 때, 연구하실 때, 논문 쓰실 때, 뭐 교육 준비하실 때, 수업 준비하실 때 저희 PQDT 글로벌 많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교육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